자, 글로벌 시장의 주요 이슈 살펴보면서 제대로 된 내용들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춘욱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은 사실 그 고용 지표 때문에 모셨어요. 그 고용 지표가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사실 어떤 때 보면은 똑같은 뭐 15만 명 아니면 똑같은 16만 명인데 어느 때는 좋다고 하고 어느 때는 좀 안 좋다고 하고. 근데 지난 주말 사이, 그러니까 지난 그 금요일에 나왔던 미국 고용 지표는 14만 5천 명 증가였는데 이게 굉장히 또 시장에서는 안 좋게 받아들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는 건가요? 일단 요새 많이 올라서 네. 좀 조정의 핑계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시장이. 예. 네. 그래서 주식시장이 뭐 사상 최고치 경신이잖아요. 네네. 계속 경신해서 올라가는 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표나 이런 거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진 거죠. 그래서 특히 ADP 민간 고용이라고 그 네네. 컨설팅 회사, 민간 네, 컨설팅 네.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발표하는 ADP 민간 고용 지표가 그 수요일 날 발표가 됐는데 네. 20만 명이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좋겠다. 논판 페이롤 이제 그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가 뭐 잘하면 뭐 한 10몇 명 지난번이 20만 명이 이미 넘었었지만 네네. 이번에도 잘 나오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지레짐작했었는데 14만 명 나오니까 이거 뭐야? 네네. 근데 이제 물론 그 지난번 11월 달 고용 지표가 25만 명 증가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그 지표는 여전히 잘 나오고 있는 중인데 네. 좀 주가도 많이 올랐고 네네. 네, 그리고 눈높이도 높아진 거에 대해서 좀 못 맞춘 걸로 시장에서 약간 조정의 핑계를 잡았다, 네. 빌미를 잡았다. 저 빨간 박스로 돼 있는 게 네. 왼쪽에 있는 게 이제 ADP 민간 고용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논판 페이롤. 그러니까 네네.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인데 네. 좀 숫자 차이가 꽤 크죠, 그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저 둘이 거의 같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숫자 차이가 큰 거 보면은 요 고용 지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그 문제점이 나온 거죠. 변동성이 너무 크다. 예, 그렇습니다. 역시 뭐 잘하시고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요. 일자리 지표가 왜 이렇게 변동성이 커요? 네, 구조적으로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 지표가 있는데 네네. 하나는 이제 그 기업 쪽에 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다, 네네. 애플이다 이렇게 기업들한테 가서 지난달에 지금 고용이 얼마예요? 이렇게 묻는 지표가 이제 기업 쪽 통계 이게 이제 논판 페이롤이고요. 네네. 반대편으로 가구가 있어요. 이제 네네. 그러니까 인구 센서스를 하잖아요. 그렇죠. 인구 센서스를 네네. 10년에 한 번이고 이걸 하는 이유가 사실 요 고용 통계 만들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각 집에 몇십만 명 되는데 이제 숫자는 잠깐 잊어버렸고요. 아무튼 각 가가호호에 샘플 두고 있다가 네네. 지난달에 실업자셨는데 이번 달 어떻게 되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네네. 실업률 지표는 완만해요. 네네. 집집마다 수십만 명의 샘플을 가지고 하니까. 근데 기업 쪽 샘플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일단 우리 그 이종현 앵커도 좀 잘 하시겠습니다만 ERP부터 시작해서 뭐 각종 이런 그 데이터베이스나 네네. 이런 걸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 현재 오늘 현재 회사 출근하는 사람이 몇 명이다 다 알겠죠. 그렇죠. 찍고 들어가는 사람 보면 다 알잖아요. 네네네. 근데 좀 중소기업이거나 좀 작은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 데이터라는 게 없죠. 없죠. 없거나 또 오늘 몇 명이야 이렇게 물으면 그 지금 내가 바빠 죽겠는데 네네. 그거 다음에 이야기하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무응답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 이 기업 쪽 데이터라는 게 일단 처음에 나오는 거는 그 대기업 쪽 데이터들이 우선 나오고 네네. 그 뒤 한 3달 정도에 걸쳐서 대답 안 했던 데들도 좀 받아놓고 근데 이제 숫자의 정확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대강을 봐야 되는 거지. 네네. 이번 달은 몇만 명, 지난달은 몇만 명 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그 데이터 보고해주는 기업 쪽의 인사 담당자는 웃고 있을 거예요. 저거 우리만 저 숫자 조금만 이야기했으면 이번엔 서프라이즈였겠네.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큰 거고 또 그 전월의 그 지표의 조정치가 그 다음 달에 또 발표되는 게 그러니까요. 3달에 걸쳐 조정이 돼요. 그래서 네. P라고 붙게 된 이제 그 통계표를 오늘 안 가져왔는데 네네. 왜냐하면 너무 빡빡해요. 그래서 그냥 잠깐만 이야기하자면 이게 처음에 나온 지표가 나왔을 때는 프릴리미너리라고 해가지고 잠정치예요. 네. 꼭 네. 그렇게 인용을 하고요. 이것도 잠정치입니다. 잠정치. 잠정치인데 이제 다음 달 되면서 수정치가 되고 그 다음에 되면 또 하나가 뭐 확정치인가 네네. 이렇게 하면 3달에 걸쳐서 조정되기 때문에 요거는 뭐 제가 봐서는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었다. 그냥 조금 부진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고용 지표를 볼 때는 딱 이번 달 발표된 지표 몇 명 여기에 관심을 줄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장기적인 트렌드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얘기네요. 과거의 통계까지 합쳐서.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우리야 속 보니까 네네. 지난달 얼마였는데 이번 달 얼마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보도하는 건 맞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조금 그것만 보면 안 되고 다른 지표들하고 같이 보는 게 참 중요하겠구나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또 하나 이런 민간 고용 지표나 non-farm payroll 지표들을 함께 볼 때 우리가 네네. 왜 이걸 중시하냐 하면 미국의 소비 지출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인 그러니까요. 거죠. 네. 결국 이제 소비 지출을 결정짓는 요인은 여러분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 첫 번째는 임금. 그렇죠. 우리가 월급이 올라가야 뭐 지출을 하죠. 네네. 예를 들어서 보너스가 나냐? 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또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집값이죠. 그렇죠. 예, 자기가 네. 들고 있는 주식 가격이나 집값이 올라간다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갑자기 주머니가 늘어나죠. 예, 특히 뭐 미국 같은 나라들은 또 홈 이코티론이라고 해가지고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100만 달러짜리 집을 사면서 한 네. 80만 불 대출받았는데 네. 집값이 120만 불 됐어요. 그러면 재대출을 받죠. 재대출을 받죠. 네네. 그러니까 리파이낸스. 네. 이런 리파이낸스도 많고 이제 리파이낸스는 보통 금리 떨어질 때 하는 네네. 리파이낸스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보증금이라고 할까 집값의 가치가 상승하게 될 때 추가 대출해 주세요라고 네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홈 이코티론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저기 그림이 딱 나왔으니까 두 세 번째가 네, 두 저기서는 이제 두 번째로 표시가 됐으니까 노동 시간입니다. 노동 시간은 두 가지로 구성되겠죠. 하나는 취업자 수가 정말 증가하느냐. 두 네네. 번째는 주간 노동 시간이 늘었느냐인데 근데 뭐 사실 이제 주간 노동 시간은 안정적으로 움직이니까 네네. 결국 핵심은 바로 취업자 수가 늘어나느냐 여부에 따라서 노동 시장의 요인에 따라서 미국의 소매 판매 또는 소비 지출 통계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소매 판매는 이번 주에 발표가 되겠지만 네네. 그때 또 긴장해야 됩니다만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소비 지출 통계들이 출렁출렁거립니다만 저걸 자꾸 흔드는 것은 그러니까 소비 지출 통계는 매월 매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네네. 그 소비 지출 통계의 뒤에서 끈을 잡고 딱 당기고 있는 것은 누구다? 바로 고용 지표가 네.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한 달 한 달 보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한 뭐 3달이나 네. 5달 정도를 꾸준히 누적적으로 관찰하면 시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저 데이터를 보면 2018년 당시 미국 주식시장 막 거의 붕괴 직전까지 우리 네네. 뭐 완전히 정말 최악의 크리스마스 아니었습니까? 네네. 2018 블랙 크리스마스였죠. 네.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막 불황이 온다 막 그렇게 공포에 떨고 있었지만 정작 저때 민간 고용 지표들이나 non-farm 지표를 보면 별로 티가 안 나죠, 그죠? 그러네요. 네, 그런 걸 보면 고용 지표를 열심히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경기를 전망하고 분석하는 저 같은 이코노미스트뿐만 네. 아니라 우리 시장 참가자도 주가 많이 빠졌는데 이거 바닥을 좀 바텀 피스팅을 하러 갈까? 네네. 이렇게 딱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만 더 봐달라는 거죠. 고용 고용 지표 지표. 때 네. 아직 살아 있으면 기회가 있어. 왜냐하면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막 그렇죠. 인상하다가 인하하는 방향으로 네네. 딱 돌리는데 고용이 살아 있으면 이 효과가 바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미 고용이 망가지고 있는 중에 금리 인하해봐야 사실 소용없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기업이 이종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사람을 자른다기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각종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자르기 쉽지 않은데 모르겠어. 나 정말 이거 내가 잘릴 판인데 내가 뭐 이거 신경 쓸 게 뭐가 있어? 네. 미안합니다. 아우세요.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그 결정이 액션이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게 방아쇠가 연쇄적인 방아쇠가 생기거든요. 네네. 아까 이야기했던 뭐 소비도 나빠질 것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표 자체가 약간은 뭐 좀 출렁출렁거리는 맛은 있지만 네네. 이거 빼고 보자 소리는 못한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그 고용 지표가 또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근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상관없겠습니다만 조금은 짧게 들고 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런 고용 지표를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고용 지표를 좀 미리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 분명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있습니다. 바로 수요일 날 우리나라 이제 시간으로 목요일 날 알게 되는 네네.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라는 재밌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네. 매주 발표되니까 네. 주 후반에는 꼭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더 좋을 텐데. 네, 그림 바로,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네,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신규 고용 데이터와 반대로 완전 데칼코먼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네. 지금 그림이 나온 것처럼 스케치북에 한쪽에 물감을 짠 다음에 딱 덮으면 그렇죠. 반대로 딱 모사되는 것처럼 저 그림에서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게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되겠고 파란 선이 미국의 방금 이야기했던 신규 고용인데 완전히 정반대로 움직이고 그러네요. 또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의 좋은 점이 특히 2007년 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오기 전에 이미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아주 가파르게 오르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저기 가운데 있는 두 번째 음영 부분이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죠. 저런 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라는 게 이게 왜 이렇게 잘 맞아요? 이렇게 물으면 이게 네네. 고용의 선행지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 그 네. 해고에 딱 당하자마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네네. 아무튼 근로자 입장에서 당신 your hire 소리를 들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업보험, 실업수당을 네. 그렇죠. 자기가 그 청구해야죠. 월급에서 냈으니까.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끝부분은 어떠냐 하면 좋진 않죠. 네. 그러나 아직까지는 뭐 시장 자체가 2008년 같이 급박한 위기가 와 있다라기보다는 호조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출렁출렁하는 정도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난 금요일에는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했다는 뭐 해석은 나오지만 좀 그렇게 보기에는 약간 어려울 것 같고 어차피 고공행진을 하던 주가에서 누구든 한번 팔고는 싶은데 그런 핑계를 좀 찾았다고 보시는 것 같으면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금융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좀 투자자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시면요.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네, 그러니까요. 네. 예, 최근 들어서서 또 하나 좋은 지표를 하나 가르쳐드리자면 네. 아틀란타 연은이라고 미국에 이제 12개 지역 연은이 네네. 있죠. 그중에서 아틀란타 연은이 두 가지 아주 좋은 통계를 발표하는데 하나는 웨이지 트래커라고 해서 임금 상승률 통계를 추적하는 네네. 하우스고요. 여기 또 하나가 뭐냐면 GDP Now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GDP 나오요? 예, 이게 뭐냐면 매월 발표되는 핵심 경제 통계가 나올 때마다 그 분기에 GDP 성장률이 몇 % 나옵니까? 이거를 추정하는. 네네. 야, 이거 완전히 뭐 정말 미국은 별의별 통계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그 진짜 표에 고마워요. 이런 거 볼 때마다. 네. 근데 이제 노이즈도 일으키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밴드가 저게 이제 뭐냐면 블루칩 이코노미스트 또는 컨센서스라고 불리는 건데 네. 이코노미스트 저처럼 이제 예전에 증권사 다니는 사람들이나 연구소에 있는 사람한테 이번 분기 성장률 몇 프로예요라고 한 컨센서스고요. 네. 저기 이제 올라가고 있는 녹색선 보이시죠? 왔다 네. 갔다 하면서 올라가는 저 녹색선이 바로 애틀랜타 연은이 추정한 이번 분기, 다시 말해서 올해 1분기는 아니고요. 작년 미국 4분기 성장률 몇 %예요 하고 추정한 걸 봤더니 2% 넘어선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난 4분기 정도 미국 경제 지표 별로 안 좋았다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 발표되는 지표들을 실시간으로 추계를 해보니 GDP 성장률이 조금씩 추계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정도까지는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네네. 결국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미래 수익에 대해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면서 싸우는 곳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네. 보니까 예측이 어렵지만 이런 매크로 지표들의 흐름들 놓고 보면 일단 미 증시가 좀 고평가 논란도 있고 너무 쉼없이 달렸기 때문에 조정을 조금 누구나 기다리는 조정을 다 이렇게 대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표가 좋다 보니 네. 만에 하나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하단이 좀 단단한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정도까지 요약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당분간의 어떤 그 금융시장의 전망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코노미스트한테 이번 주 주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으시면 안 저 되지만 그렇게 안 여쭤봅니다. 저는. 하지만 그냥 주가 흐름을 놓고 본다면 네네. 그렇게 크게 위험한 요인이 돌뿌리가 이렇게 매크로 쪽에서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홍춘욱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